대화 프로젝트. 자, 오늘도 김숙희 나우미 가족문화연구원장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숙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오늘의 사연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독립하고 나와 산지 3년 정도 됐는데요. 사실 제가 독립한 이유는 부모님의 잦은 다툼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은 자주 다투셨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두 분이 싸우고 나면 엄마는 제게 아빠에 대한 하소연을 아주 길게 하셨는데요. 그럴 때마다 엄마가 얼마나 답답하면 저러시겠나. 나라도 들어줘야지 하면서 맞장구를 쳐주며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너무 자주 반복되고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 독립을 했는데 엄마는 여전히 작은 다툼만 있어도 저에게 전화를 하거나 찾아오셔서 다음날 회사 생활까지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신경을 쓴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엄마의 하소연을 듣고 나면 저도 계속 신경이 쓰이고 우울한 감정이 저에게도 전이 돼서 하루 종일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들어줘서 해결된 문제면 참 좋겠지만요. 두 분의 싸움을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저는 저대로 지치고 그렇다고 엄마의 하소연을 못 들은 채 할 수도 없고요.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정말 그 엄마와 딸의 관계, 사실 나이 들수록 엄마에게는 딸이 있어야 돼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정말 친구처럼 가깝게 지낼 수 있고 어떠한 이야기든 할 수 있으니까 딸이 꼭 있어야 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딸의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겠군요. 원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저는 딸인지 아들인지 파악이 지금 잘 안 돼가지고 네. 딸이거든요. 딸이라고 얘기했나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사례를 저는 너무 많이 사실은 듣고 있고, 네. 이렇게 이제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이제 첫째 딸이든 아니면 첫째 아들이든 대부분의 많은 엄마들이 네. 아빠하고의 관계가, 그러니까 부부 관계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냐면 큰 아이한테 이제 주로 많이 하소연을 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엄마는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한테 미치는 영향이 어떻다라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리고 본인이 답답하니까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고 네. 또 심하면 퍼댑니다. 왜냐하면 네. 그리고 또 만약에 더 심하면 엄마의 스트레스를 딸한테 풀거나 이제 큰 자식한테 이제 만약에 자식한테 푸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은데 보통 이제 제가 어머님들을 이제 많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네. 어머님들한테 이러한 이야기를 전달을 하면서 자녀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이것 때문에 정말 살고 싶지 않고 우울하고 자존감도 낮고 네. 왜냐면 하도 안 좋은 얘기를 들으니까요. 네. 연구원에도 이런 상담 문의가 참 많이 들어오는가 보네요. 네, 굉장히 많죠.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부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이고, 부부 힐링 캠프, 부부 학교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부부 관계 때문에 고민이에요 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요청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을 받아서 이제 이거를 진행을 하다 보면, 네. 항상 자녀의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네. 왜냐면, 부부관계가 안 좋은 가운데 아이들이 얼마나 이 안에서 불안감을 느끼면서 위축되면서 부모님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의 감정을 펼치지도 못하고 자랐는가. 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부모가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어머나 나는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내 자식한테 그냥 이야기한 것뿐인데 아이가 그렇게 느낄 줄은 몰랐어요. 내가 조금 이 부분을 조금 스스로 조금 정제시키는 작업이 좀 필요하겠네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도 이 따님이 지금 이미 이분은 이제 너무 착한 딸이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엄마의 하소연을 다 들어줘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엄마는 딸이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지를 모르면서 이야기를 해요. 그렇네요. 근데 이 딸은 이거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우울한 감정이 본인한테 이제 들어오니까 네.
기분도 안 좋고 살고 싶지도 않고 맥이 빠지고 무기력해지고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갖고 있는 거죠. 그렇네요. 지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이 딸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엄마한테 이야기해야 해요. 어떤 식으로 엄마에게 이야기를 할까요? 엄마가 이렇게 엄마 나한테 아빠하고 싸웠던 걸 자꾸 이야기하면 나도 속상하니까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하면은 엄마가 너무 섭섭해하시지 않을까 또 이런 걱정이 될 것 같거든요. 아, 섭섭해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이거를 계속 감추면서 다 듣게 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를 나름대로 잘 소화시키고 잘 해석하면서 분리가 잘 되는 사람이면 상관이 없는데 어린 시절부터 이걸 경험했기 때문에 지금 그거에 대한 능력을 안 갖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걸러내거나 분리시키는 작업들이 지금 부족한 거죠. 이분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그대로 해야 돼요, 엄마한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렇군요. 사실 엄마 입장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이 남편과의 문제잖아요. 어디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유 좀 이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딸한테, 맞이한테, 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것이 또 우울한 감정이 전이될 수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솔직하게 엄마에게 이렇게 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답이고 그러면은 어머니가 그리고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딸이 행복하게 내 자녀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는가? 그럼요. 행복하게 살길 원한다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 행동은 스톱시켜야 됩니다. 라는 게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뭐를 해야 되냐면 이 어머님은 부부관계잖아요. 남편하고의 관계에 조금 더 신경을 쓰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찾아가든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요청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딸한테 이야기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는 것도 없이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죠. 딸한테 너무나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스스로가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객관화시켜서. 참 부부싸움이라는 게 사소한 것으로도 싸울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부부싸움 이제 앞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어머님만의 어떤 뭐 운동이라던가 취미생활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 물론 이제 도움은 되는데 직접적인 도움은 된다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 상황이 있을 때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풀어야 되는데 회피 성향 우선은 그냥 피하다 보면 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니면서 끊임없이 누적이 되기 때문에 감정 폭탄적인 어떤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엄마 내가 이 부분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지만 나도 너무 사실은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상담센터를 좀 알아봐서 차라리 그쪽으로 엄마한테 전화번호를 주거나 엄마를 데리고 가는 거. 그래서 엄마의 이런 부분을 훨씬 더 적용시킬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이 되는 거 그리고 부부가 같이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빠한테도 이런 사실을 알려서 사실은 내가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너무 사실은 자녀로서 너무 힘들다 이 얘기를 해서 아버지가 우리의 문제가 빨리 좀 해결이 되어야 되겠구나. 안 그러다가는 아이의 인생까지 우리가 망치겠구나. 이거를 꼭 알려주셔서 부부 관계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통방통 대화 프로젝트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숙희 나오미 가족문화 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